뉴욕시장은 전면 유리 건물의 건축을 규제하는 뉴욕시 그린 뉴딜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서 진행하던 이민 수속을 9월부터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의 청소년 마약 문제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의 홍역 비상사태에 반대하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주 법원이 기각 처리했습니다. 나사 본부는 남미의 기후변화에 뚜렷한 표징을 포착했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9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뉴욕시장은 지구의 날을 맞아 에너지의 비효율적이고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는 전면 유리 건물의 건축을 규제하는 뉴욕시 그린 뉴딜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준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구 지키기 캠페인에 동참하는 방법으로 뉴욕시의 전면 유리 건물의 건축 남발을 꼬집으며 향후 친환경에 역행하는 이러한 건물의 건축을 막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전면이 유리로 된 고층 빌딩들은 많은 에너지 손실을 야기하면서 더 많은 연료를 필요로 하고 결국 환경 오염을 가중시킨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완공된 허슨 빌딩을 예로 들면서 앞으로 추진하는 새 법안에서는 이러한 건축물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에는 현재 전면 유리로 된 건물이 경쟁하듯이 초고층으로 계속 건축되고 있습니다. 빌 드 블라지오 시장은 이러한 건물이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Why are we so focused on the buildings? Because turns out, my friends, they're the number one cause of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number one cause is the buildings in this city. It's not the cars, it's the buildings.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새 법안이 발효하면 기존 에너지 비효율 건물들의 보수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내 재외 공관에 지부를 두고 있는 이민국 오피스를 전면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서울의 주한 미국 대사관 이민국 오피스도 올 9월부터 운영이 전격 중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가을부터 가족 이민과 입양 등 한국에서 진행하는 각종 이민 수속 차질은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일부 미 언론에 따르면 연방이민서비스국 USCIS는 최근 이민국 해외 사무실 폐쇄 일정을 확정졌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우선 오는 6월 30일 멕시코 시우다드 후아레스와 필리핀 마닐라 주재 미국 대사관 이민국 사무실을 폐쇄합니다. 이어 9월에는 한국 서울과 멕시코 몬테레이, 2020년 1월엔 멕시코 시티, 영국 런던, 그리스 아테네, 과테말라 시티에 있는 이민국 오피스 운영이 중단됩니다. 내년 3월까지 순차적으로 모든 오피스를 철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주한 미 대사관 등 21개국 제외 공관을 두고 있는 해외 이민국 오피스들은 이민 신청자들뿐만 아니라 주재국에 체류하거나 여행 중인 미군 병사, 시민권자, 영주권자들에게 각종 이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 관계자는 올 여름부터 사무실 폐쇄 수순에 돌입한다면서 70여 명의 해외 근무 직원들에게 미국 소환 지시를 내렸다고 확인했습니다. 뉴저지주 내 청소년들의 마약 문제가 미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수사국 FBI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뉴저지에서 체포된 미성년자 35,732명 중에 약 10%에 해당하는 3,535명이 마약 관련 혐의로 조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소식 양준화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뉴저지에서 체포되는 청소년 10명 중에 1명은 불법적인 마약 문제로 붙잡히고 있는 셈입니다. 이 같은 미성년자 체포자 중 마약 관련 비율은 미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뉴욕주의 경우 체포된 미성년자 약 4만 3천 명 중 거의 8%인 3,400명이 마약 관련으로 나타나 뉴저지보다 낮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한편 펜실베니아는 3.65%, 커네티컷은 3.15%로 뉴저지보다 눈에 띄게 낮습니다. 그린하우스 치료센터는 뉴저지 미성년자 10,000명 중 17.16명꼴로 마약 관련 혐의로 체포된 셈이라며 청소년 사이의 불법적인 마약 사용은 뉴저지에서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심각성을 부각했습니다. 이 같은 미성년자 마약 문제는 한인 밀집 타운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달 뉴저지주 교육국이 발표한 2017에서 2018 학년도 학군별 범죄 위반 현황에 따르면 최대 한인 밀집 학군으로 꼽히는 팰리세이즈 파크의 경우 펠팍 고등학교에서 총 15건의 교내 마약 약물 소지 및 사용이 적발됐습니다. 명문 학군으로 꼽히는 테너플라이 학군에서도 9건의 마약 약물 소지 및 사용이 적발됐으며 레오니아 학군에서도 9건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이외에 포트리 학군에서 6건, 리치필드 학군에서 4건 등 대다수 한인 밀집 학군에서도 교내 마약 문제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시의 홍역 비상사태에 반대하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주 법원이 기각 처리했습니다. 뉴욕주 브루클린 지법은 최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홍역 비상사태 선포와 관련해 브루클린의 학부모 5명이 지난 15일 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로렌스 크니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서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 지역을 시작으로 홍역이 확산되고 있어 공공보건의 비상사태가 발생했다며 특정 종교의 교리에 따라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것은 충분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방관이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소유주의 동의를 얻지 않듯이 홍역 예방 접종도 화재를 진압하는 논리와 같은 맥락이라며 이번 소송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나사 본부가 49주년의 지구의 날을 맞아 남아메리카의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지구 온난화의 현실을 파헤쳤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2019년 지구의 날에 나사 본부가 지구의 환경이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지를 알리기 위해 특히 남아메리카의 위성 사진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성 사진 분석 결과 지구의 온도 상승이 확실히 관측되었습니다. 이러한 지구 온도 상승은 결국 무서운 허리케인 같은 재난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사의 과학자 닥터 카를로스 델 카스틸로는 관측된 남아메리카의 위성 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빙하가 녹아들고 기후의 극적인 변화, 보다 강력한 폭풍들 그리고 바다의 생물들의 존재 위협 등이 모두 지구의 온도 상승에 그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뿐인 지구라는 절대 명제 앞에 정치가들을 포함한 지도자들 중에 지구의 친환경 정책에 역행한다면 향후 인류가 겪을 기후 재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이익보다는 지구의 온난화를 막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부활절일 지난 21일 스리랑카에서 발생한 연쇄 폭탄 테러와 관련해 미국과 인도 정보당국이 스리랑카 정부에 사전 테러 경고를 전달했지만 내부 갈등으로 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연쇄 폭발 테러 발생 전인 지난 4일 미국과 인도의 보안 당국으로부터 스리랑카에서 공격이 준비되고 있다는 징후를 포착했다는 경고를 받았다고 스리랑카 정부가 밝혔습니다. 스리랑카 경찰청장도 지난 11일 외국 정보기관의 정보를 토대로 자살 폭탄 테러 가능성을 간부들에게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테러 정보에는 이번 테러의 배후로 지목된 현지 급진 이슬람 조직인 내셔널 타우히트 자마트 즉 NTJ가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스리랑카 보안 당국은 지난 9일 스리랑카 경찰에 회람한 정보에서 NTJ를 지목한 바 있습니다. NTJ에 의한 테러 위험 가능성이 있으니 이 단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경찰에 주문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정보가 입수됐음에도 스리랑카가 테러 대응에 실패한 것은 정치적 분열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내분이 오랫동안 이어져 오면서 결국 테러와 관련한 사전 경고 관련 정보도 제대로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사전 정보 제공에도 분열된 스리랑카의 정치가들은 정보를 공유하지 못한 채 끔찍한 테러를 막지 못했습니다. 현재 지난 21일 스리랑카에서 교회와 호텔 등 8곳에서 연쇄 폭발이 일어난 일로 최소 321명이 숨지고 500여 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290명이 숨지고 500여 명이 다친 스리랑카 부활절 테러 참사로 뉴욕 등 미 전역에서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22일 뉴욕주 일대 교회 등 종교시설의 순찰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폭력에 맞서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교회 등 종교시설의 주 경관 배치를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도 이날 테러 단체들이 스리랑카에서 테러 공격 모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자국 여행자의 경계를 당부하는 경계 강화 조치를 내렸습니다. 뉴욕 일대 한인교계도 테러 위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양민석 부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테러는 정치, 종교적인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 및 강한 기독교 색채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테러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부회장은 테러 발생에 대비해 선교도 전략적으로 해야 한다며 특히 테러가 빈발하고 있는 이슬람교 국가로 나가는 선교사들은 해당 국가의 지역과 문화 등을 사전 탐구한 뒤 위험이 큰 국가의 경우 개인 선교는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연방국무부와 국토안보부가 비자 체류 기간을 어기고 불법 체류 중인 불법 방문자들을 본격적으로 단속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연방국무부와 국토안보부의 무비자 또는 비이민자로 입국한 뒤 비자 기간을 어기고 초과 체류하고 있는 일명 비자 오버스테이 국가들을 조사해 단속하는 안을 120일 안에 제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비자 오버스테이를 줄이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또 무비자 국가일 경우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재검토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현재 국무부는 백악관의 업무 지시에 따라 입국자의 10% 이상이 오버스테이하는 국가 출신의 경우 입국을 제한시키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미국에 비이민자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하고 있는 오버스테이 외국인은 41만 5천 명입니다. 이 중 30만 명은 비이민 비자를 받고 입국했으며 나머지는 무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인 변호사들이 사기 행위에 가담하거나 변호사 윤리 규정 위반 등의 비리를 저질러 중징계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인 변호사들이 보험 사기와 절도 등의 행위가 적발돼 형사처벌과 함께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일부 부도덕한 변호사들의 행태에 우리 한인 사회에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가주 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변호사가 된 김 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에 사무장 김모 씨와 함께 본인의 이름을 내건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의 교통사고 케이스를 통해 보험 회사들로부터 받은 합의금을 신탁 계좌에 넣지 않고 책 캐싱 업소에서 현금화하는 등 변호사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김 씨의 변호사 사무실은 김 씨의 친지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험 회사에 허위로 클레임을 청구하도록 해 보험 사기에도 연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변호사협회는 밝혔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스태튼아일랜드에서 89살의 여성 아나스타샤 디에즈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디에즈는 이날 밤 10시 30분쯤 부활절 미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내린 뒤 브래들린 애비뉴와 퍼디 애비뉴 사이에서 건널목을 지나다 변을 당했습니다. 사고를 낸 차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뉴저지주 해켄색에서 한 남성이 휘두른 칼에 목에 찔린 한 여성이 다행히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토요일 새벽 콜스 애비뉴의 주택가에서 50세의 남성이 휘두른 칼에 찔려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경찰이 출동하자 고개를 들며 칼을 맞는 순간 쓰러져 죽은 척했다고 말해 경찰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순간적인 기지가 목숨을 살린 겁니다. 경찰은 칼을 휘두른 남성을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하고 범행 동기를 캐고 있습니다.
경찰은 퀸즈 플러싱의 한 식당 쌈에 침입해 도둑질을 한 빈집털이 도둑을 쫓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이 사건 용의자는 최근 노던 블루바드 171 스트리트에 위치한 식당 쌈에 들어가 현금 350달러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관할 109 경찰서는 달아난 용의자의 CCTV 카메라 사진을 공개하고 용의자를 수배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현재 민간업체가 운영 중인 뉴욕시 페리의 운영권을 현재 민간업체에서 뉴욕시 교통국에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커져 시 정부가 직접 관리할 필요성 때문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폴 벨론 뉴욕시 의원은 최근 뉴욕시 교통국 산하에 페리 운영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뉴욕시 페리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뉴욕시 페리는 뉴욕시 경제개발국과 계약을 맺은 민간업체 호른블로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1992년 미국에 판매 법인을 세워 진출한 이래 28년 만에 판매량 8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조지아 공장 완공 후 판매 속도가 빨라졌고 차종별 판매량은 소렌토, 소울, 옵티마 순으로 많았습니다. 미국에서 최다 판매된 기아차 모델은 소렌토로 131만 9,974대가 팔렸습니다.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전자담배 줄이라는 브랜드 짝퉁이 뉴욕 일원에 판을 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으며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짝퉁 제품인 줄은 겉보기에 진품인 줄과 포장부터 내용물 구성까지 모두 동일해 일반 소비자들이 구분하기가 어려워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다는 경고문까지 동일하게 인쇄돼 있는 등 워낙 정교하게 만들어져 진품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2019 회계 연도 들어 6개월 만에 추방 선고를 받은 한인 이민자 수가 1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라큐스 대학 사법정보센터가 최근 발표한 추방 재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이민 재판에서 추방 판결을 받은 이민자는 모두 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기간 추방 판결을 받은 한인 이민자를 주별로 보면 캘리포니아가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조지아 16명, 뉴욕 10명, 텍사스 7명, 펜실베니아 7명, 워싱턴 5명, 뉴저지 4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돌아오는 6월 4일에는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시의원 민주당 예비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이 예비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윤구 교육위원과 오늘 자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우윤구 교육위원님께서는 예. 이번 네. 선거에 출마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네.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지금 네. 현 시장으로 당선되셔가지고 지금 시정을 보고 계시는 크리스정 시장님과 유봉 원윤하고 네. 저하고 이제 셋이 같이 러닝메이트로 출마를 네. 했다가 저희 시의원 두 후보는 두 사람 떨어졌지만 정말 크리스정 시장님이 당선이 되셔가지고 네. 시정을 잘 이끌고 계시는데 저희가 작년에 이루지 못한 네. 이번 예비선거에서 당선이 돼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작년에 계획했던 네. 우리 크리스정 시장이 시정을 잘 이끌고 우리 저희 이제 시의원들과 같이 이 타운을 네. 정의롭고 공평하고 또 세금도 아끼면서 타운 주민을 위한 그런 타운을 만들고자 이렇게 이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네. 예. 근데 위원님께서는 이번 선거 구도가 네.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요번에 이제 그 민주당 카우니 커미디에서 이제 그 마이클 비출이라는 네. 전 경찰서장 네. 은퇴하신 분을 이제 지금 그분은 이제 70세가 훨씬 넘으셨긴 하지만은 그분하고 앤디민 네. 요번에 그 지명을 받아가지고 네. 현재 1년 시원으로 지금 네. 일하고 계신 두 분을 엔도스를 이제 추천을 네. 했죠. 그거는 이제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현재 그 팔팍 그 내에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말로 하면 권력을 장악하고 계신 분들이 네. 그 구도를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마지막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저는
우리 유봉원윤 후보님과 같이 네. 작년과 변함없이 출마를 해서 네. 이 구도가 결국은 4명의 후보 중에서 이제 2명을 뽑는 네. 이제 예비 선거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선 확률이 이제 많이 높을 거라고 지금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요번에 다시 저희들이 당선됨으로 해서 진짜 시정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승산이 있다라고 예. 지금 예, 예. 보시는 거죠. 예,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예. 본인만의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저 개인적인 장점인 것보다도 네. 제가 그 코리안으로서 이제 팔팍의 그 정치 지형이 아무래도 한국 그 유권자분들이 50%가 넘으시고 네. 또 그 중에서 민주당 네. 한국 분들이 민주당 내에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외적인 장점이 되겠고, 내적인 장점으로는 제가 이민 1세로서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거든요. 네. 그리고 굉장히 패션이 제가 좀 있는 그런 네.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물론 졌지만 올해는 이렇게 나옴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러한 그 이민 1세의 그 추진력을 갖고 네. 이 크리스정 시장님을 도와서 시정을 잘 하면은 참 좋은 타운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장점이고요. 네. 단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현재 그 이 팔팍 내에 권력을 갖고 계신 이탈리안계 미국 분들, 네. 그분들한테 지원을 못 받고 있지만은 또 그 말고 또 다른 미국 분들, 학교 쪽에 계신 분들, 제가 교육위원으로 이제 네. 활동함으로 해서 그쪽에 계신 분들, 선생님들 아니면은 그 학교에서 일하시는 이제 직원분들이나 이런 많은 미국 분들이 또 호응을 해주시고 계셔서 네. 제가 조금만 더 열심히 미국 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은 네. 제가 그동안의 교육위원으로서 학교를 위해서 한인뿐만이 아니라 팔팍 타운과 학교를 위해서 네. 노력했던 그런 점을 제가 그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은 네. 또 많은 미국 분들이 저를 또 후원을 해주시고 표를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네. 저는 단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네. 그렇게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예. 이제 위원님 우윤구 위원님께서는 예, 예. 이제 그렇다 쳐도 만약에 한인들에게 예, 예. 이제 유권자들에게 네네. 그 표심을 사기 위해서는 어떤 네. 방식을 지금 좀 선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그 한국 분들이 이 타운에서 문제점들 여러 가지 지적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 것 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너무 이 듀플렉스를 무리하게 많이 짓고 있고, 네. 그다음에 텍스는 쉽게 말해서 집 한 채를 짓고 있던 걸 2채를 하면서 텍스는 올라가는데 네. 많이 걷어가는데 또 텍스는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 지금 텍스를 갖고 쓰고 있는 그거에 대한 형평성이 지금 별로 맞지가 않아요. 네. 그다음에 이 타운 내에 연태까지 이 한국 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메저리티로 타운에 공헌을 하면서도 마이너리티로 지금 살고 네.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도 나왔고, 네. 근데 이제 아직도 우리 크리스정 시장님은 아무래도 기본적인 프레임에 갇혀 있어가지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시정을 충분히 발휘하지 네.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1세로서 2세한테 그런 베이직한 그런 네.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저희 1세들이 좀 이민 역사에 저희들이 열심히 했던 그런 걸 초대를 해서 그분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타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공약으로 봐도 되겠네요. 이제 그렇죠. 그 공약으로 예. 보기에는 이제 시간이 좀 더 부족할 것 같아서 네네. 2부에 다시 네. 듣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네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팰리세이즈 팍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우윤구 교육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